안녕하세요. 다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 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상쌤 TV 자차 전손 무조건 유리할까? 영상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의 상담을 드립니다. 앞에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핸들 조작 부위로 속도 차이에 의해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하여 차량이 많이 손상되었습니다. 자차 보험사에서는 수리를 해도 되고 임의 전손 처리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험 수리를 하자니 사고차를 타는 것은 싫고 보험사의 임의 전손 보험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시장의 시세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자차 보험사에 미수선 요청을 했지만 안 된다고만 합니다. 수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임의 전손을 해야 좋을지 비교 분석을 하여 주실 수 있나요? 사고차 사진, 자동차 등록증, 차량 스펙을 카톡으로 전송하여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송하여 주신 자료를 PC로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스펙은 벤처 S63AMG 포매틱 롱 차량으로 확인되며 신차가는 최초 등록 당시 2억 2천만원 정도 되었던 고가의 수입 차량입니다.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차 차량 가액은 5,030만원, 중고 시장 시세는 6,100만원으로 감정평가되며 시장의 시세가 자차 가액보다 1,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중고차 시장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고가의 차량은 감가상각액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도체 사태 이전에는 차량 가액이 중고 시세보다 높은 차량이 많았지만 현재 시장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손상 상태를 살펴보면 우측 A필러, 대시패널, 힐하우스 등 주요 골조 부위 손상이 심하지만 자차 차량 가액 내에서 수리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리를 해야 하나, 전손 처리를 해야 하나 비교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수리 시 첫째, 다수의 주요 골격 부위 사고차는 수리 후 하자 발생입니다. 완벽하게 수리를 한다고 하여도 완전하게 원상 회복을 하는 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수리 기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입 고가의 자동차는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수리 기간이 길어진다면 업무용 차량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게 됩니다. 셋째, 시세 하락 손해입니다. 무사고차 대비 시세 하락폭이 매우 큰 경우입니다. 주요 골격 수리 부위가 다수이므로 절삭, 용접, 수리 이력이 남게 되어 시장에서 떨어지는 시세는 약 1,000만원 예상을 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차를 수리하여 탈 경우 사고 당시의 악몽이 오래오래 가게 됩니다. 이 차량은 모노코크 보디, 즉 통바디 차량입니다. 통바디 차량은 엔진을 지지하고 있는 사이드 멤버, 즉 프레임 교정, 힐하우스 교환 차량은 고속주행 시 로링을 받게 되어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아 사고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리를 하는 것은 나에게 불리합니다. 임의전손 처리 시 자차 차량 가액이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낮으므로 매우 불리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사고 차량 보상 문제로 업무에 차질이 많고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하여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만 충실하시고 차량 보상 문제는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해상사 처리 의견입니다. 벤처님의 차량은 수리, 전손 둘 다 불리합니다. 미수선 처리를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자차 미수선 제한입니다. 미수선이란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데 현금을 노린 고의사고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2016년도 개정하여 자차에 한하여 미수선 제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사고 내용에 따라 단독사고, 일반가실사고, 보유불명사고 세 가지 항목입니다. 벤처님의 차량 사고는 일반가실 사고로 자차 미수선 제한 대상이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수리,
또는 보험사의 임의존손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고의사고 범죄자가 아닌데, 선의의 계약자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인데, 혼자 보험사에 호소하여 보상을 잘 받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산정, 사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의성실하게 조사하여 보험사에 고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벤처님의 차량은 자차 보험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손해를 줄여드린 사례입니다. 모든 사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가능, 불가능이 존재하는데 제3자인 전문인 자격을 가진 자가 나의 편이 된다면 경제적 이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자격 브로커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금 받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서류를 5년간 보관하면서 자체감사, 국정원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일부 보험사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고약한 무자격 브로커 리스트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자격 브로커를 선택을 하여 보상을 받은 것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고민하다가 상담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피해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받는데 또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이므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